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목사님과 같이 길을 갔다가 네.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 군대행장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마치 신문에 송악산 개발 백지화한다는 보도가 나가지고 이거는 군사들이 들어오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백지화된 거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주민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게 목적이고 그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이걸 막아내자 해서 결국은 이제 좀 유일무이하게 그 군사 계획을 철회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네. 그 당시에는 뭐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어쨌든 이거는 그 지역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펼쳤을 경우에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저히 그분들을 설득해내거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전체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해야 이제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9월 26일 날 첫 집회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어. 그래서 그날 이제 선언하기를 10월 1일까지 각 마을마다 대책위원회를 꾸려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임시로 각 이장님들이 대표가 되고 10월 1일 날 대책위원회를 결성합시다. 이거 찬성하는 사람이 감히 입을 열어가지고 찬성하는데 말을 꺼내지 못했어.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남군의 개발자문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몇 사람씩 이렇게 선발돼가지고 자문위원들이 있었어. 우리 대정에도 한 서너 분이 계셨지. 그분들조차 이제 뭐 국가에서 수행하겠는 거기 때문에 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감히 못해. 대정 유지분들이 거의 그 성향적으로 여당 성향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고마운 건 그 비행장 싸움 이후에 뭐 10년 넘었나? 이 비행장의 공군부대에서 군사훈련을 한번 하겠다 이거야. 지금 아무리 비행장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당신들 마음대로 그 군사훈련 못한다. 이런 얘기를 좀 흘렸더니 그 군 관계자가 나를 찾아왔더라고. 당시 내가 이장할 텐데. 아유 잘 오셨다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지역에 설명회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좀 보여줘야 그걸 뭐 합시다 맙시다 얘기하지. 당신들 일방적으로 하면 되겠냐. 교육이 곱게 이제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분들이 우선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어. 오늘 유지분들이 난리통에 있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한미 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이 요구하면 우리는 군사 기지를 내줘야 되고 우리 군사 시설은 미군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 비행장은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필요해서 필리핀 크라크 공군기지가 온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미군이 결정해야만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알트로 비행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도 뭐 알트로 비행장 당시 어떤 비행장으로 썼었구나. 그런 역사가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지금 여기 그 알트르에 다시 그 비행장이 재건설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당시 이제 많은 여론도 듣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일제 시대 때 네. 그 알트로 비행장을 일본이 건설하면서 토지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네. 몰수했다 하는데 중간에 그 보상을 해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처음에는 많은 주민들이 보상 없이 그냥 강제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앞뒤를 딱 확인했더니 당시 어떤 보상가는 뭐 형편없었고 어쨌든 일본 정부에서 보상을 한 건 맞아. 근데 그 보상한 게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인민위원회 쪽으로 그 자금이 왔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나눠졌는지 안 나눠졌는지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요. 확실히 그 인민위원회까지 왔다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뭐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지금도 많이 그 흔적이 지금도 보면 한 군데씩 이렇게 건물 지어졌던 곳들이 있는데 네. 우리 어릴 때도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네. 그쪽에 알트로 쪽에 그래서 그 옆에 건물들이 터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살았고 네. 그랬구나. 네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니고 예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 일제 시대 때 이렇게 보상을 줬던 안 줬던 간에 강제적으로 비행장을 활용했고 이제 일본인들이 떠나가면 자연히 그거를 기임대자 및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되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군사용으로 사용했던 비행장을 국방부에서 그냥 고스란히 가져가 버렸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거 지금도 1차적으로 선행돼야 될 부분이 지금 뭐 이렇게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소됐다고. 근데 여긴 전혀 군사시설 보호구역하고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군비행장이라고 하는 그 명분 하나로 지금도 여기가 군사지역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부터 해제를 해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비행장 들어온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당시 노태우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을 기임대자 내진 소유자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공약을 했었죠. 다행히.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도 그걸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 주민주체 개발이라고 하는 건 물 건너갔지. 그건 자기가 토지를 소유했을 때고 그 토지가 이제 다 팔려 넘어가니까 예, 예. 그래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빨리 좀 개발이 됐으면 낫지 않겠냐. 그래야 어떤 군사기지 이런 부분하고 종식되고 그런 바람은 아마 거의 갖고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여기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미군들이 딱 시내에 술 먹고도 다니고 우리 집 옆에는 미군 클럽 해가지고 양공주도 있었고 그래서 타지에서는 좀 대정의 여성들을 좀 이상한 눈으로 볼 정도.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왜 이렇게 그 군사 기지 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카트 못 시키고 이렇게 진행됐느냐. 그런 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발의 논리가 같이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 네. 성산 부분도 개발의 논리에 흡수되기 때문에 나는 반대해도 반대하는 사람조차 제2차 다른 생각을 더 추가하고 갖고 가 이해 문제가 좀 걸리지 않았느냐 보거든. 제주도는 개발 문제로 결류된 한 절대 막아내지 못해. 그러니까 제주에서 개발 문제로 가장 실패한 데가 중문관광단지거든. 중문관광단지가 실패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문관광단지 개발 논리를 이겨낼 논리가 없어. 말들은 중문관광단지 잘못됐죠 뭐였죠 막 해도 개발이면 다 쌍수를 다 들어. 이게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병이고 헤어날 수 없는 병이라고 봐. 가장 가난하고 그 다음에 무식하고 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농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농촌에서 자랐고 늘상 이제 바라봤던 것이 내가 직접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짓는 거를 늘상 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은 아주 조그마한 땅이었는데 그 땅으로 강제 수용 당했지 뭐. 이 강제 수용이 됐는데 여기가 난 이게 강제 수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어. 뭐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한 50%만 이제 강제 수용이 되면 이제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다. 50% 우리가 사용하는 땅의 50%만 되면 강제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군이 국가가 이게 50% 됐다라는 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강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게 50%가 됐느냐? 그래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언론상에는 이제 50%를 강제 수용을 했기 때문에 50%가 이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제 수용을 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그게 50%가 됐는가? 그에 대한 것이 의문사항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그 수용에서 제외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다 그 강제 수용하는데 같이 해서 했다는 거지. F 용지에 거기에 있는
강제 수용하면서 조건이라든가 그게 금액 같은 걸 이렇게 뚝 적어서 이제 언제까지 찾아가라. 이게 안 찾아가면 안 찾아간 만큼 이제 거기서 까인다. 돈이 까인다. 까인지 그 돈에서 이제 전액을 찾아갈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뻑이면 우리가 벌금을 부과하겠다. 근데 그렇게 이제 협박이 들어오는 거지. 공시지가 2.5배. 그 다음에 플러스 거기 나무값. 그 다음에 농사 짓지 못한 그거에 대한 2년 동안에 이제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한 그거에 대한 보상. 그 다음 그것뿐인 것 같은데 별거 없었어. 해군에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토지 수용하고는 세금이 나오고 10%, 많은 사람은 20%, 30%, 더 많은 사람은 40%. 다 세금이 나왔어. 근데 그 세금을 이제 찾으려면 대토를 해야 돼. 대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대토할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빚을 내서 그 땅을 사서 그 세금을 돌려받긴 했는데 4월 달에 이루어졌거든. 4월 20 며칠 날 그게 있었으니까 시골에서 가장 바쁠 때 첫 수확이 마무리가 되고 꽃이 피고 이제 열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꽃도 적고하고 바쁠 시기, 최고 바쁠 시기라서 한 며칠 지난 다음에야 그 사람들 아는 형님을 통해서 야 이거 강정 해군기지 유치했죠? 라는 말을 이렇게 들은 거야. 막 바빠서 뉴스도 못 봐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말 들어보니까 이제 회의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중앙 언론에서는 이제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결정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야. 과연 여기서 해군기지를 할까? 근데 대해지는 게 너무 급박하게 대해지고 정말 여기서 해군기지를 여기서 할 수도 있겠구나. 하우스 위에 올라가서 구름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우리가 항상 있을 때는 몰라. 근데 잃어버리면 그때야 이제 가슴이 아프고 그리움도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 마음이 아팠고 그렇지. 그때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반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 나순 뒤. 그 기자회견 다 끝나고 나중에 질문하는 시간에 그래서 나가 되물었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네 집 위에다가 해군기지 짓는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 그 기자는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의논한 다음에 토론을 벌인 다음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제 강정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 표결에 붙여서 50.0001% 50%에서 반의 반 사람만 이렇게 찬성적으로 가면 우리가 반대를 포기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근데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해군기지는 절대 이렇게 되어지더라도 이렇게 험악하게 되어지지는 않아. 해군이 강정 주민하고 공생하기를 원한다고? 그게 무슨 공생이야? 자기의 힘에 맞춰서 자기 힘에 자기 힘 안으로 들어와라 하는 게 무슨 공생이야? 공생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여야 된다. 해군이 말하는 거는 너희들 우리에게 빌붙어서 기생하라는 거야. 강정 주민들 보고.
어디 공생 지랄 연명하고 있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언론 프레이 하는 거 갖고 나신이 뭐라고 얘기하지 마. 그건 언론 프레이야. 그건 뭐 와서 뭐 친화적으로 살겠다. 얘네들 남아도는 인력을 가지고 장병들 그런 뭐 영어 잘하는 사람들 와서 애들 영어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게 상생이고 공생이냐? 그건 기생이란다. 우리에게 붙어서 기생하라는 거지. 상생, 공생이고 상생인 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해군에서 강정마을하고 같이 살려면 자기 자신의 해군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했던 모든 취했던 것들을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상생이고 뭐고 공생이고 얘기가 나와야지 모든 걸 힘으로 억눌러서 우리 힘 밑으로 들어가라 하냐. 온유를 다른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딱 두 가지. 하나는 물론 이건 다 온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나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하나는 섞여 있는 게 싫었어. 얘네들이 가면 물론 내가 법한 초등학교 보낸 다음에 나도 완전 스트레스 받아. 왜냐면 거기 무슨 행사에 가면 남의 동네에 가서 했는데 내가 아주 그냥 손님 같고 아직 소속감도 없고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온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아. 우리 집사람은 덜 스트레스 받지. 왜냐면 시집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나마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근데 하나는 섞이는 게 싫었어. 찬성과 반대가 나뉘었는데 물론 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는 이제 와서 같이 어울려서 살면 좋지라고 말을 하는데 난 이게 용납이 안 돼. 이제 와서라는 말도 용납이 안 돼.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때는 다 서로 이렇게 뭐 했다가 반목하고 갈등이 일어났다가 뭐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우스워. 그래서 가면 찬성했던 사람들하고도 어울려야 되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어울려야 되고 물론 그 아이들은 죄가 없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하고의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마을의 분위기 때문에 그 해군 자녀들이 얼마 없는 것 같아. 근데 불과 아마 1년, 2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우리 온유가 그쪽에 보내니까 엄청나게 힘들어했어. 한 1년 이제야 1년 조금 돼가는구나. 아빠는 왜 나를 여기 보냈냐고 강정 가고 싶다고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요즘 조금 나아든 수그러든 것 같아. 나는 마음이 아파 오늘 생각하면. 내 생각은 나는 그거지. 항상 그래야 되시니 내가 다녔던 학교를 얘네들이 다니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고향을 떠났으면 모르지만 고향 안에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가 다녔던 학교를 다니고 내가 다녔던 학교에서 얘네들 배우고 그렇게 자랐으면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네. 이주민들과 함께 산다는 거는 삼촌에게 어떤 건가요? 몰라. 근데 나는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떠났으면 좋겠어. 이주민들이라고 하지만 강정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여기 테나마도 있지만 여기 있는 이제 이 촬영 감독도 있고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에밀리도 그렇고 동훈이도 그렇고 모두가 강정만 아니면 한몫을 다 할 사람들이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망할놈이 강정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워. 내가 달리 딸기 갖다 주는 줄 아냐? 함께 산다는 것이 나는 아픈 거야. 가슴 아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예요. 강정마을회가 언제까지 이제 반대하던 사람이 이제 주도할지 몰라. 지금 뭐 반대 대책이랑 마을회랑 이제 따로 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언제까지 마을회가 반대 대책이가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뭐해서 이거 할 수 있는 좀 그런 미지수라. 지난번에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조경실 회장이 됐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것을 뺏기는 거예요. 마을회도 뺏기고 마을회관도 뺏기고 그 다음에 의뢰관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파가 어떤 여파를 가져오냐면 설 곳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넉넉고 있을 게 아니라 이미 변했잖아. 여기서 더 변하겠지만 이미 변했는데 뭘 생각을 해. 여기서 뭐 더 생각할 게 뭐 있어. 이미 변해버렸는데 강정은 없어 이제. 이제 강정 해군기지가 아니야. 제주 해군기지지. 우산 공군기지가 오산에 있는 게 아니고 숭탄인가 거기 있다며. 응? 숭탄 공군기지가 아니고 오산 공군기지요. 왜 그런지 알아? 대출이 이공기지? 평택 이공기지지. 왜 그런지 알아? 원래 마을의 이미지를 없애려는 거야. 그 마을을 없애려는 거야 지금. 그 흔적을 없애려는 거야. 진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거. 강정은 이제 불가 없으면 강정이란 마을은 없어져.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지. 김성규가 있고 그 다음에 김성규의 아들이 있고 그래서 쉽게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없어지는 거는 추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안 없어지는 게 아니야. 대다수의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고향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5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마을이 없어질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땅 있는 사람이하고 파서 나가면 되지만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여기 고향인데 살아오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TV에 아침에 보니까 자막으로 뭐 공항 제2공항 뭐 신산이라고 했다. 신산리에 확정해서 딱 나오니까 기자가 전화 하니까 에? 그럴 리가 하는데 이제 우리 마을이 이제 끝났구나. 벌써부터 원민호이는 막 현수막 그거 됐다고 국책사업이 됐다고 해서 막 선전을 해버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야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걸 누가 아무도 못 막아. 강정 나라 아무도 못 막지. 그러니까 너희도 못 막을 거니까 빨리 또 보상이나 많이 받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협상을 해.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 공군 비행장을 성산 제2공항에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군사공항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질문하니까 원희룡 도정이 그래서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하면서 뒤에 한 얘기가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전 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한 30명 정도가 들었는데 거기에서 국방부에서 와가지고 공항 비행장 때문에 와가지고 저랑 정석 비행장하고 알트리 비행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절대 여기 성산 제2공항은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 제만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누가 봐도 공식적인 답변이었고, 그럼 거기에서 국방부가 제주도에 군사 비행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해지는 거죠. 원희룡 부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면은 제일 의심스러운 게 군사 공항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군사 비행장 때문에. 그리고 정석 비행장에 안 가는 것은 지금 재벌의 입김에 눌린 거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정 해군기지 입고로 제주 제2공항 입고로 군사시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저희들의 의견 한 번 물어보지 않고 주민이 꼼꼼히 무시하고 자행한 공권력의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마을을 지키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이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분노가 생기거든요. 주민 수용성 전혀 그러지 않는 제2공항은 원천 무효이고, 이런 주민들을 무시하는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저희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갈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저희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힘없고 약한 국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는 건 저희들의 권리입니다. 정말 우리 혼자 약하지만 같이 하면 충분히 그렇게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기든 지든 물론 그것도 승패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 과정, 싸워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봅니다. 우리가 질 수도 있겠죠. 또 이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싸워서 졌느냐 이기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정의롭고 진짜 누가 봐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한번 싸워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